TV. 나는 오늘 13년식 구형 PCX에서 19년 더 뉴 PCX로 기변하게 된 과정과 13년식과 19년식을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우선 3일 전에 나는 급하게 일산에서 19년식 더 뉴 PCX를 사오게 되었다. 전에 타던 구형 PCS는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PCX에 보험을 이전시키고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고 김포로 가져왔다. 우선 가져와서 센터에 들려서 점검 및 소모품 교환을 하러 가고 있다. 내가 기변한 PCX는 19년식 더 뉴 PCX다. 키로수는 3만 키로이고 가격은 76만원에 사가지고 왔다. 어떻게 이 가격에 사가지고 왔는지, 기변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썰을 풀고자 한다. 여기는 내가 잘 가는 오토바이 센터이다. 풍경에서 느껴지듯이 오래됐고 사장님 실력이 좋으시다. 다른 센터처럼 이것저것 갈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르라고 하시고 양심적이시다. 가지고 와서 크락션이 안 돼서 크락션을 교체하고 브레이크 잡을 때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서 패드도 갈았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벨트도 갈아줄 예정이다. 앞바퀴 패드는 사실 사장님이 조금 더 남아서 더 타도 된다고 하셨는데, 소리가 나는 건 사실 이 오토바이는 1년 넘게 운행을 안 하고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이다. 오랫동안 세워져 있어서 패드에 녹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고, 타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시운전하고 오시더니 그냥 갈자고 하신다. 다른 센터에선 패드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이 사장님께선 눈으로 보고 분리해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신다. 신뢰가 간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떨림이 있다. 19년식, 20년식의 고질병이라고 한다. 클러치를 갈면 되는데 클러치 뭉치가 가격이 비싸서 벨트를 갈면서 벨트 교환하면 괜찮을 수 있으니 일단 교환해보고 안되면 클러치 쪽을 보자고 하셨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클러치에 들어가는 스프링이 타다보면 헐거워져서 그런다고 한다. 그래서 포르자 350거 스프링을 바꿔 끼우면 괜찮다고 한다. 그래서 주문을 해놓고 왔다. 이제 이 오토바이를 기변하게 된 썰을 풀고자 한다. 사실 그전 구형 PCX도 고장도 없고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었다. 기변할 생각은 1도 없었다. 폐차할 때까지 쭉 계속 탈 생각이었다. 그런데 3일 전 평일에 낮에 콜도 없고 해서 공원에 앉아서 콜도 기다릴 겸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만지다가 당근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어떤 분이 19년식 PCS를 판다고 올려놨는데 가격은 제시라고만 되어 있었다. 들어가서 보니 일산에서 분식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를 접고 1년 넘게 그냥 오토바이를 밖에 세워두셨다고 한다. 내용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엔진 문제인지 배터리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1년 전엔 문제없이 잘 탔다고 적혀 있었고, 바퀴도 뒷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고 키로수도 잘 모르겠다고 가격 제시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을 보니 밖에 1년 넘게 세워져 있으니 흙먼지에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잘못 싸우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기에 걱정도 됐지만 시세를 확인해보니 19년식이 150에서 230까지 키로수에 따라 달랐다. 그래서 안되면 말고식으로 채팅으로 70만원에 가능하냐고 남겼다. 사실 70만원은 엔진 쪽만 아니면 수리비 최대 100 정도는 생각하고 물어봤던 거다. 그리고 키로수도 알 수 없었기에 70이라고 남겼다. 당연 연락이 안 왔다. 너무 싸게 질렀나? 생각하고 채팅수를 보니 50명 가까이가 채팅이 있었다. 이건 경매 아닌 경매가 된 거였다. 나보다 비싸게 지른 사람이 당연히 되겠지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채팅이 왔다. 70에 가능하다고. 내가 제일 비싸게 제시를 한 거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하고 차량용 비상 점프 배터리를 가지고 같이 갔다. 더러운 거야 1년 넘게 밖에 세워뒀으니 세차하면 될 것이고 엔진 쪽 고장만 아니길 바랬다. 시동만 걸리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도착해보니 뒷바퀴는 바람이 빠져서 타이어가 다 갈라져 있었고 배터리를 점프를 하니 시동은 잘 걸렸다. 엔진 소리를 들어보니 문제 없어 보였다. 키로수도 3만이다.
와, 대박이다 생각하고 돈을 입금시켜 드리려고 하니 이분께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싸게 준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문제없이 잘 걸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신다. 물론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70에 다른 문제가 있어도 내가 떠안고 사기로 했던 건데 별 문제 아니니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조금은 황당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분도 속상할 것 같기도 해서 1, 20 정도만 더 달라고 하면 드리고 아니면 그냥 안 사야겠다 생각하고 얼마 정도 원하시냐고 하니까 웬걸 5만원만 더 달라고 하신다. 바로 콜하고 입금시켜드리고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 맡기고 뒷바퀴 교환하고 오일만 갈고 내일 번호판 등록하고 찾으러 온다고 하고 왔다. 그래서 같이 김포로 와서 서류를 받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3만원만 더 달라고 하신다. 돈까지 다 입금시키고 서류도 다 받고 했는데 더 드릴 수도 있었는데 더 드리면 계속 조금씩 더 달라고 할 것 같아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딱 만원만 더 달라고 하신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만원은 뭐람? 알겠다고 하고 총 76만원에 구입해왔다. 다음날 등록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일산에 맡긴 센터에 가서 타이어하고 다른 곳은 괜찮냐고 하니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한다. 번호판을 달고 타이어를 갈고 오일 교환하고 가져왔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 끽 소리가 나고 크락션도 안 되고 해서 다음날 김포에 내가 아는 센터에 가지고 가서 전체 점검을 한 거였다. 이쪽 사장님께서도 완전 땡 잡았다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키로수도 적고 잘 사왔다고 하셨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우선 내가 별 생각 없이 당근을 본 점, 그리고 50명 중에 내가 제일 높게 지른 거, 그리고 다행히 엔진이나 다른 쪽 이상 없이 킬로수도 적은 점 등등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다음날 세차를 했는데 물론 자우쿵으로 인해 카울에 기스는 있지만 완전 깨끗해졌다. 그전 구형 PCS는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다음날 업체에서 와서 보고 60만원에 팔렸다. 13년씩 6만 킬로 뛴 거를 70에 사서 60에 팔고 19년씩 3만 킬로 뛴 걸 76만원에 사게 된 거였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기변을 하게 된 거였다. 며칠 타보면서 구형과 더 뉴의 장단점을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구형에 비해 안정감이 좋다. 바퀴가 구형에 비해 두껍다 보니 고속으로 달릴 때 확실히 안정감이 좋다. 구형을 탈 땐 바퀴가 얇아서 고속에서 좌우로 떨림이 심해서 불안했었는데 이건 떨림 같은 거 없이 안정감이 좋다. 구형에 비해 크기도 조금 커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구형에 비해 고속 안정감은 더 좋은 것 같다. 반대로 바퀴가 두껍고 무게가 더 나가서 그런지 초반 스타트할 때 치고 나가는 맛이 없다. 구형 탈 땐 땡기면 바로 시원하게 나가는 맛이 있었는데 이건 초반 스타트할 때 굼 뛴 것 같다. 뭐 더 느긋하게 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두 번째로 스마트 키다. 구형 탈 땐 배달하려고 도착해서 키 빼고 음식 들고 핸드폰 들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키라서 더 편해졌다. 손도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냥 돌리고 끄고 돌리고 키면 되니까 더 편해졌다. 세 번째로 계기판 시인성이 좋다. 구형은 아날로그라서 속도 표시가 작고 불편했는데 이건 디지털 계기판이라 속도도 크게 나오고 밤의 시인성도 좋은 것 같다. 네 번째로 밤의 라이트 시인성이 좋다. 구형은 그냥 노란 할로겐 전구여서 밤의 시인성이 안 좋았다. 근데 이건 LED 라이트라서 밤에 확실히 시인성이 좋다. 게다가 이쁘기까지 하다. 원래 오토바이에 별 신경 안 썼는데 더 뉴로 바꾸고 나서 지나가는 PCS를 보면 연식에 따른 외관 모양 변화를 알게 됐다. 나는 개인적으로 앞쪽 라이트 디자인은 더 뉴가 신형보다 이쁘다고 생각이 든다. 다섯 번째로 스크린이 롱롱으로 달려있어서 눈에 피로감이 적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구형 탈 때 윈드 스크린을 잘못 사서 달릴 때 바람에 얼굴을 맞으니 눈물이 자꾸 나서 눈이 엄청 피로했다. 눈물이 자꾸 나서 불편했고 나중엔 머리까지 아팠다. 근데 이건 이소타 거 롱롱 스크린이 달려있다. 앉았을 때 얼굴을 다 가려줘서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적다. 눈물도 안 난다.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비 올 땐 시야가 가려져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난 비가 오면 배달을 안 하니 나에겐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리고 바람 저항이 세서 연비도 안 좋고 속도도 안 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나에겐 장점이 다른 단점보다 커서 만족한다. 여섯 번째로 서스펜션이 구형보다 좋은 것 같다. 구형 탈 땐 방지턱 넘거나 오래 타면 허리가 엄청 아팠다. 물론 오래돼서 서스펜션이 물러져서 충격이 더 센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서 탄탄한 건지 충격이 덜한 것 같다. 조금 오바해서 모닝 타다가 소나타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바퀴가 더 두꺼워서 그런 건지 뭔가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다. 단점으로는 더 뉴가 초반 스타트할 때 떨림이 있는 게 고질병이라고 한다. 유튜브나 카페에 찾아봐도 내용이 많이 있다. 이 떨림에 스트레스를 무지 받는다. 나중에 울림이 머리가 아플 정도다. 더 뉴가 타다 보면 클러치 슈에 있는 스프링이 늘어나서 탄성을 잃어서 그런다고 한다. PCX 걸로 바꾸면 만 킬로만 타면 또 그런다고 하니 교환할 때 꼭 포르자 350 걸로 교환하라고 한다. 그럼 괜찮다고 한다. 잘 모르는 센터에 가면 클러치를 통째로 바꾸자고 한다고 한다. 그럼 가격도 비싸고 좀 타다 보면 또 그런다고 하니 꼭 포르자 스프링으로 교환하길 바란다. 가격도 인터넷에 한 개에 2,000원 정도 하니 3개 구매하면 된다. 나도 주문해 놓고 도착하면 가려고 하고 있다. 이상 내가 기변하게 된 이유와 과정, 구형과 더 뉴의 시승 차이점을 느낀 걸 만들어 봤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소 공부를 안 하다가도 새로운 공책과 문제집을 사면 처음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나도 뭔가 새로운 PCX로 기변을 하고 타보고 싶어서 배달을 요즘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요즘 콜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기지만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참고로 나는 낮에 콜이 없을 때 쿠팡을 한다. 쿠팡이 단가는 많이 안 좋지만 배민보다 콜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녁 땐 배민으로 수익을 채우고 있다. 댓글에 보니 대구나 밑에 쪽은 아예 콜이 없다고 하는데 힘들어도 힘내시고 다음 달부터 배민이 알뜰 배달인가 뭔가로 묶음 배달을 한다고 하니 우리 배달하는 사람에겐 어떨지 그때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